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치 투자를 지향한다, 혹은 가치 투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는 건전한 투자를 지향한다 하면 방식은 거의 대부분 이런 거죠. 가격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그게 개념이 서로 다를 뿐이죠. 내가 싸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서로 제각각이기 때문에 싸다는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 논쟁이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싸다는 어떤 개념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투자 관점에 따라서. 하나는 가격이 급락을 하고 분위기 안 좋을 때 사는 거, 가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현실이 좋아지길 기다리면서 사는 거. 요거가 또 다른 관점입니다. 사실 이거 예전에 미래 예측하기, 현실 예측하기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심리를 역이용하기 vs 현실 예측하기,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녹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싸게 산다는 게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된 게 템플턴 관련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템플턴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주 하시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올바른 질문, 그러니까 잘못된 질문은 시장 전망이 좋은 거를 어디냐, 뭐 이걸 물어보는 잘못된 질문, 이건 잘못된 질문이라고 하고, 시장 전망이 안 좋다, 이거를 물어봐야 좋은 질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제 역발상 투자를 한다면 이게 기본적인 스킴이죠. 근데 왜 생각이, 만약에 성공적인 방식이었으면 왜 사람들이 따라하지 못할까? 물론 성공적이니까 오히려 따라하지 못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심리를 거스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심리를 거스른다는 게.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쪽에 있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 소수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저항을 받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 하염없이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기가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이 하는 방식은 뭐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초보 때 그랬습니다. 뭐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저는 제가 지향하는 방식에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주가가 좀 이렇게 기고 있거나 약간 오르고 있거나, 혹은 또 대중의 관점에서는 좀 더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요런 국면에서 현실을 봅니다. 현실을 보면 매출이나 이익이나 약간 분기별로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되는 국면이 있어요. 개선 국면에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할 때 사는 거. 저번에도 원숭이 얘기를 했다면, 먼저 이렇게 뛰어가고 여기 가서 나 먼저 이거 발견했어 하고 이제 대중이 따라와 주길 바라는 투자인데, 저는 이 현실을 예측한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굉장히 다양하게 검증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면서 첨단의 끝에 있는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제가 그 능력이 좀 안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을 하지 않는 것 뿐인데,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현실 예측이 확률적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대신에 굉장히 빨리 반영이 되죠. 주가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 치면 굉장히 빨리 반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도 좀 다들 섞여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좀 주가가 내려가는 국면은 사실은 무서워요. 그게 되게 심리적 저항을 일으킵니다. 이런 부분은 심리적 저항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냥 좀 기어가거나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는 약간 확신을, 가격에서 전에도 얘기했죠. 가격은 내러티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격 자체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나를 확신시켜 주기도 하거든요. 내가 옳다 이런 어떤 나의 자기 암시를 걸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국면에서 회사가 좋아지는 거를 베팅하는 걸 대부분이 선호해요. 그리고 이걸 이제 가격이 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가격이 싸다는 관점에서 서로 생각이 다른가 했을 때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방식이거나 역발상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국면, 그러니까 앞에와는 반대죠. 이런 국면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서 산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으면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항상 전에도 얘기했죠. 팩트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각각 섞여 있는데, 주가가 빠지면 요게 부각되고요, 주가가 오르면 요게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사람 얼굴 같이 생겼네. 어쨌든 올라갈 때는 플러스만 되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되게 그게 상승 작용을 일으키고, 이건 또 마이너스 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국면에서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행주, 자 여행주가 지나고 나니까 역발상의 대명사로 다들 한 번씩은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이거 투자할 때가 2020년 6월이었나요? 5월이었나요? 한 이쯤이었는데, 요때 여행주를 산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여행을 코로나 때문에 안 갈 거다. 그 코로나가 언제까지 벌어질 것이며, 그죠? 이 시간 타임 인터벌도 모르는 데다가 실제로 그 뒤로 뭐 그때는 또 패키지 여행을 이제부터 안 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가 이젠 지났으니까 얘기할게요. 참 좋은 여행이라는 회사를 샀었는데, 이게 현금이 제가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어도 얘가 좀 오래 버틸 거다라는 어떤 그런 가정이 있었고, 그때 이 역발상을 투자하는 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패키지 여행이죠. 패키지 여행을 이제는 안 간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안 간다. 라는 안 좋은 센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져봐야 뭐 저게 좋아지겠냐 라는 생각도 있었고, 여러 가지 관점에 의해서 투자하기를 꺼려했죠. 뭐 이런 거는 사실 사례를 들자면 워낙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래 여행주 샀어야 돼 뭐 뒤에 올랐고, 최근에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도 주가가 내려가고 있죠. 이거는 기대가 먼저 반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가고,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원전도 있었죠. 원전 이전 정부 때 원전을 거의 싸그리 없애버리려고 했죠. 원전. 근데 또 한번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ESG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원전에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 건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원전에 대한 각광하는 분위기 때문에 올라가는 국면이 돼버렸죠. 예전에는 이런 국면에서 투자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목은 같은데 정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오히려 원전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뭐 풍력 관련한 주식들이 좋았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겁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처음 발발했을 때는 언택트를 찾았는데, 이 수혜주를 찾는 이유는 당연히 이 근저에는 싸다는 그 생각이 사실은 현실이 좋아진다, 이거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컨택트를 찾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뒤에는 이제 컨택트를 찾았죠. 이거를 미리 찾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역발상을 한 거죠. 현실은 안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뭐 컨택트가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컨택트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거가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될 텐데, 그러면 어느 정도 재무제표가 우량하고 잘 버틸 회사를 찾으면 컨sol리데이션도 일어나고 회사도 좋아지고 돌아서면서 이익도 많이 날 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기에 서로의 사고가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싸다라고 했을 때 서로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투자 모임을 가거나 했을 때 그 모임의 성격을 서로 잘 파악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싸다라는 관점이 역발상을 하는 모임인지, 혹은 현실을 예측해서 주가는 어느 정도 그대로인데 현실이 좋아지는 거 열심히 찾는 거,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르거든요. 가격이 내려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가격이 오를 주식을 좋아하는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올라야 되죠.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관점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거를 골라서 투자하느냐, 그래서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싸다는 관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템플턴을 비롯해서 월터 슐러스도 저는 어느 정도 역발상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다들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월터 슐러스에 대한 존재를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이런 사람들이 왜 부각을 받지 못하냐, 심리적으로 저항을 받는 방식이라 그래요. 대중이 받아들이기에는 이렇게 되게 불안한 방식을 굳이 추구하고 싶어 할까요? 이게 큰 스킴은 받아들이더라도 그대로 따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되게 구린 회사일 것 같은데 그 회사에 투자한다? 그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런 거죠. 남들이 모두 파는 걸 사야 되는데 왜 니네는 남들이 사는 걸 사려고 하느냐, 파는 게 당연히 싼 게 아니냐, 이런 가격적인 측면을 굉장히 가격 포커스를 많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위대한 기업을 투자하고 뭐 이런 거는 가격보다는 이 기업 가치에 포커스를 많이 한 겁니다. 기업 가치가 좋아질 거다. 근데 기업 가치가 좋아질지 여부는 저는 잘 모르고, 해자가 그렇게 많이 깊은 기업을 찾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있는 쪽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가치 투자를 할 때 노선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했을 때 그 관점을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내가 과연 현실을 예측하는 게 뛰어난 사람인지, 혹은 남의 심리를 이용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심리를 다시 동의하러 오는 그거를 기다리는 걸 좋아하는 건지. 대신 이거는 기간을 길게
잡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현실을 예측하는 걸 잘만 하면 기간이 짧아진다는 점이 있죠. 물론 이 장단이 각자 있는데 이 부분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부정적인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저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내 자산이 사고팔고가 어려워지면 물론 다른 방식, 그래서 이제 버핏이 새로운 방식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을 지향해 나가야겠지만, 그 전까지는 저는 이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냥 가격만 거꾸로 이용하면 되거든요. 대신에 내 마음의 불편을 되게 감내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다. 그리고 외로운 거. 그래서 그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투자를 하는데 너무 외로워서 모임이라도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 저는 투자라는 건 정말 외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싸게 살려고 하면 남들이 내 근처에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또 팔려고 할 때는 남들이 엄청 좋아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잔치를 몰래 빠져나와야 되는, 아직 12시도 안 됐는데 12시도 안 됐는데 나는 집에 가야겠다, 10시에 나는 집에 가서 저기 발 닦고 잘 준비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쉽지는 않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그래서 나는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인가, 그 라인을 잡고 투자를 공부를 한다면 가치 투자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파에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좀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